16세기 베네치아의 건축 예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건축의 경향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북부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양식의 변형 및 완성이 됩니다. 변형이라는 건 매너리즘이라는 얘기죠. 자, 알프스 이북의 신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비노, 발라디오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로마 및 남부 지역은 르네상스 양식이 변형된 매너리즘에서 또 바로크 양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만나게 되고요. 신교에 대항하는 구교가 강화됩니다. 구교가 강화됐다는 것은 신앙심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브라멘테 같은 사람이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세기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갑니다. 자, 왜 베네치아냐? 16세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북이탈리아가 프랑스나 신성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상당히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또 로마도 1527년에 로마 약탈 이후에 제대로 된 예술이나 건축의 후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시대에 베네치아는 전쟁의 영향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16세기의 베네치아는 동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쌓습니다. 물론 이때 신대륙이 발견이 돼서 은이 유럽으로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베네치아의 무역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의 상인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베네치아 올 때 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결국은 베네치아가 16세기에는 가장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졌던 피렌체와 로마를 대신해서 르네상스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후원이 많게 되니까 르네상스 예술이 활발하게 정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 도시가 베네치아 본섬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비첸차, 베로나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농업 영토도 있었어요. 농업 영토에서 당연히 식량을 생산해서 무역하는 데 도움을 줬겠죠. 그 농업을 중시했던 도시가 비첸차 그리고 베로나였던 거죠. 그 베로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로나에서 활약했던 예술가는 미켈레 산 미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 베로나 성이 있거든요. 당시에 베로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성문을 제작을 했어요. 그 성문을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미켈레 산 미켈레가 만든 팔리노 문입니다. 예,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바깥쪽에 있는 문은 어떻게 만들었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이제 요새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험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개의 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르네상스 양식이면서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도리스 양식의 오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건 이제 고전주의를 잘 지켜나갔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자, 안쪽은 좀 달라요. 팔리는 문의 안쪽인데 안쪽은 시민들이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선아치를 5개로 이렇게 만들고, 기둥을 좀 많이 달라졌죠. 기둥이 조적조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형태의 기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아치를 구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산 미켈레가 만든 누오바 분이 있습니다. 누오바라는 것은 세문이라는 얘기죠. 세분, 누오바 분인데, 이것도 보면 여기 정면 쪽에 페디먼트가 있고 기둥이 하나씩 쌓은 형태에 있는데, 이것도 뭔가 변화된 매너리즘 형태의 정면을 하고 있죠. 산 미켈레가 만든 카노사 팔라초입니다. 자, 이거 보면 고전주의가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층과 2층이 상당히 다르죠. 자, 1층은 이렇게 조적조 형태의 개선아치를 구현을 하고 있고, 자, 2층은
벽기둥, 사각형 벽기둥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벽기둥과 맨 바깥에 있는 벽기둥이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를 완벽하게 지켰다면 이 벽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두 개씩 쭉 넣었을 텐데 조금 변형을 해서 다르게 했다. 이 미켈레 산미켈레는요, 위대한 건축가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많이 참조해서 적용을 시켰거든요. 자, 1층도 보면 알베르티가 했던 피렌체 팔라초를 많이 참조했죠. 2층도 마찬가지고, 2층도 보면 다른 이들 걸 많이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지붕, 지붕도 보면 여기 난간 쭉 있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신상들을 많이 올려놨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 것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건축가로서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위대한 건축가는 못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물 또 위대한 예술품과 그렇지 않은 예술품 차이가 뭐냐?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창조해낸 사람은 위대한 예술품, 예술가 또는 예술품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 걸,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거 계속 모방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냥 예술가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베네치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는 이렇게 생겼죠? 베네치아 본섬이에요. 여기 보면 대운하라는 것이 있죠. S자로 이렇게 굽어지는 대운하가 쭉 있는데, 자, 이 대운하 변에 팔라초들이 많습니다. 자, 외부에서 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마르코 광장이 있는 곳에 큰 배가 내리고 여기서 작은 배 옮겨 싣고 요 대운하변으로 들어오거든요. 쭉 들어와서 여기에 물건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운하변이 가장 좋은 입지예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귀족들이 이 대운하변에다가 자기들의 저택들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팔라초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까만색 요것들이 다 팔라초입니다. 팔라초 뒤편에 있는 주택들은 일반 시민들의 주택인 거고요.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있죠. 자, 그 팔라초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자, 르네상스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 폰다코 데이 투르키 있습니다. 투르크 상관이란 거예요. 자, 13세기 중반에 지아코모 팔미르 가문에서 건축했다. 자, 개인 사무실 겸 주택이었다. 자, 왜 개인 사무실이냐면 여기다가 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층은 비었잖아요. 비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배에서 물건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뒤로 가면 사무실이고,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개인 사무실이고 또 주택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 기둥 양식을 보시면 반원이 아니죠. 이걸 말구바치라 그러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비잔틴식 또는 아랍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 있죠. 이 아람브라 궁전의 아치와 폰다코 데이 투르키 아치가 똑같죠. 그래서 이 비잔틴 양식 또는 아랍 양식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13세기 지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베네치아라는 도시국가 자체가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산마르코 성당 같은 경우에도 비잔틴 양식으로 지었고, 또 여러 건축물들이 이렇게 비잔틴 형태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5세기 넘어오면서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상당히 개조하게 되는데, 15세기에 이 산마르코 광장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는 뭐 주택이나 뭐 다른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여기를 광장으로 만듭니다. 산마르코 성당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의 그림은요, 1760년이면 베네치아가 멸망하기 얼마 전이거든요. 여기에 그 당시의 그림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죠. 자, 이곳이 오랫동안 정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죠. 여기 보면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 그 옆에 도제, 이 도시의 수장이었던 도제궁이 있고, 종탑이 높이 서 있고, 자, 오른쪽에는 프로크라티의 누우바가 있고, 저 왼쪽에는 프로크라티의 베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20년에 만든 베키에, 오래된 게 있다면 새로 생긴 프로크라티에가 있다. 요게 이제 16세기의 산마르코 광장의 모습이죠. 자, 16세기에 이렇게 베네치아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함으로써 산마르코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옆에 도서관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산마르크 광장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코모 산소비노입니다. 16세기의 르네상스 중심지가 이제 베네치아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하게 되고, 자, 베네치아가 됐어요. 그래서 산소비노 같은 아니면 다른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활약하게 되는데, 산소비노는 로마 고전주의를 바탕으로 건축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르네상스식 건축을 추구하는 베네치아의 대표 건축가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세운 라 로제라타입니다. 보면 자,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죠. 그리고 1층과 2층을 확실하게 구분했다. 또 앞에 난간이 있다. 그러니까 균형과 비례를 잘 갖춘 고전주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산소비노가 세운 팔라초 델라 그란다입니다. 그란다 운하의 면한 팔라초 델라라는 거예요. 자기 1층도 보시면 개선아치 형태 아치가 3개가 있죠? 뭔가 변했죠? 1층에 사무실 같은 게 있죠? 고정된 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의 저택이 아니라 육지 쪽에 영토를 갖고 있었던 귀족의 저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그런 물건을 내릴 만큼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사무실, 3층에는 주택이었겠죠. 뭐 지금은 여기 보면 거의 호텔 같아 보이죠?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겠지만 이것은 육지에 토지를 보유한 귀족의 저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15세기, 16세기, 17세를 거치면서 무역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농업의 중요성이 커져요. 귀족들이 육지 영토를 많이 확보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 이 팔라초가 건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건축 양식을 보면 코니스가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난간이 있고 기둥이 2개씩 있는 기둥이 일정 간격으로 잘 지키고 있죠. 그리고 3층에도 기둥이 일정 간격으로 잘 지키고 있다. 위에 코니스가 있다. 이거 보면 고전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산소비노가 만든 팔라쪼 돌핀만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귀족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층이 비었죠. 그러니까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1층이 이렇게 상업 용도로 있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용도로 활용이 됐겠죠. 자, 이것도 보면 이 기둥이 일정 간격으로 서 있고 1층은 도리스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 전형적인 고전주의를 잘 지켜내고 있다. 자, 이 북독일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베네치아는, 자, 독일 상인도 베네치아에 많이 오거든요. 그 독일 상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신교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신교 영향이 여전히 미치는 지역이었고, 그런 신교 지역에도 베네치아에서 많이 배워간 르네상스가 확대가 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자코포 산소비너가 했던 조폐국입니다. 여기도 보면 뭔가 좀 변형이 일어났죠. 자, 1층은 전형적인 사무실, 2층, 3층이 있는데, 자, 기둥이 바뀌었네요. 자, 기둥이 뭔가 이 조적조 형태로 올라갔죠. 그 대신 도리스식의 트리글리프 메토프 형식을 지키고 있고, 코니스도 있죠. 3층도 조적조 형태의 기둥으로 조금 바꿨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형태의 고전주의를 하고 있는 게 산소비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코파 산소비노는 저택에는 이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했지만 공공건물에는 르네상스 양식에 충실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코포 산소비노가 만든 산마르코 성당 도서관입니다. 자, 광장에 면한 도서관인데, 자, 기둥도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전형적인 트리글리프와 메토프를 아주 규칙성 있게 잘 세웠고 1층과 2층을 구분을 잘 했고 난간도 잘 만들었고 2층에도 기둥 규칙을 잘 지켰고 코니스가 있고 전형적인 르네상스 고전주의를 잘 지켜내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대표 건축물 야코포 산소비노 1층에 도리스식, 2층에 이오니아식 기둥 또 도리스식의 메토프와 트리글프를 전형적 오더 양식을 구현했다. 2층에 보면 이오니아식 오더를 구현했다. 이오니아식 오더 위에는 이런 트리글리프 같은 게 없죠. 밋밋한 거고 아치 속에도 기둥을 넣었다.
또 위에 꽃장식 있죠? 꽃장식 또는 난간에 이런 인물상을 쭉 넣었잖아요. 성인들의 인물상을 쭉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장식화 경향이 있는 고딕식 시대의 장식을 연기한 이런 영향이 좀 있죠. 이 지붕에 이런 장식물들이 있다. 이것은 그 고딕 시대 말기에 그 플랑부앙 양식이라고 하죠. 장식품을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이게 고딕식의 잔재, 고딕식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